안녕하세요. 중간에 일을 조금 업무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2교시에는 수업을 조금 나가야 되니까, 지금, 네, 제가 30분, 20분까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교시에 이어서 좀, 자동으로 줌 당겨준 얘기를 하자면, KBT 컨텐츠를 잘 하기 위한 이제 조금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생기는 부서에서는 이런 영상 컨텐츠를 잘 편집하고 기획을 하고, 음, 뭔가를 정확하게 그 스토리를 잡을 수 있고, 기획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는 요 수업을 하나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같이 교수님들이랑 이제 저는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이랑 한번 해보고, 저랑 박 교수님이랑 같이 컨텐츠를 조금 찍어보면서 어떻게 수업 방식을 나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했고요. 지금 이제 졸업한 2학년 친구들이나 이제 수업을 못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조금 편집을 해서 인스타나 다른 쪽에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는 폐쇄 밴드를 하나 만들까, 카페를 하나 만들까, 이런 그런 방송을 조금 할 수 있는 어떠한 비공개 채널을 만들어서 조금 그런 커뮤니티를 사실 하고 싶은 게 저의 또 천명이 많죠?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까지 조금 고민을 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수업을 그래도 우리 해야 될 거진 중간고사 진도 되게 많이 나가기는 해서 거진 많이 했죠. 최근 중리 생활을 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가. 아까도 방금도 이거 수업하다가 중간에 이제 일본에 있는 원장님, 저희 몇 호팬이야. 저 이제 이 SNS는 저희가 맨 처음에 우리 수업했었던 내용이 1장 나를 알고 너를 알아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의 강점, 이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찐팬 만들기. 나의 찐팬만 2명에서 3명 정도만 있다고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브랜드를 바꾸던, 회사를 바꾸던, 내가 무엇을 팔던,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서 다 해주는 팬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거를 해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3강부터 4강까지는 물론 스킬적인 부분들이 조금 같이 녹여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어쨌든 방송으로 내 얼굴 계속 보고,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이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 나의 말의 속도, 나의 말의 딕션, 나의 말의 텐션, 이런 것들도 서로 방송 보면서 피드백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몇 월이에요? 5월이죠? 저희는 그래도 작년부터 했었던 거 작년 반부터 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6월 정도 되면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방송에 보여지는 화장과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대면에서 보여지는 화장과 방송에서 보여지는 텐션과 또 이렇게 수업을 하는 텐션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통하는 텐션과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텐션, 틱톡에서 하는 텐션, 릴스나 쇼츠 또는 유튜브에서 하는 텐션, 그리고 그 방송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투로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이런 것까지 연습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짧게는 3개월, 평균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는 걸린다. 근데 그것 또한 그냥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방송을 진짜 많게는 하루에 2번 이상, 적게는 일주일에 1번 이상은 해봐야
피드백도 듣고 나 혼자 보면 안 돼요. 또 외부에 누가 봤을 때 이런 피드백은 고쳐라. 뭐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말할 때 눈동자를 굴리지 말라라든지 뭐 말하는 중간에 이런 중간에 말을 넣지 말라든지 끝 어미를 명확하게 간결하게 하라든지 말이 너무 빠르다든지 말의 속도가 어떤다든지 몸을 많이 움직이지 말라든지 여러의 피드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눈썹을 올리지도 많이 올리지 눈썹을 올려 보톡스를 맞으라든지 뭐 여러 얼굴을 깎으라든지 화장을 어떻게 하라든지 진짜 많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다 반영을 해서 내가 잘 싸워서 이겨낸다 하면 그거 진짜 근데 멘탈이 방송인들이 멘탈이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부끄럽지. 부끄러워서 중간에 도중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소도가 길었는데 그래서 우리 짧게 한 10, 20분 정도 수업을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계속 하잖아요. 또 숨이 차. 우리 저같이 그래도 수업을 지금 17년 차니까 제가 교육을 몇 년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뭐 공간이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앞에 사람이 없이 혼자 떠들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하는 발성이랑 교육하는 이 발성 내리 꼽는 발성이랑 내가 책을 읽는 발성이랑 친구랑 대화하는 발성이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디오도 되면서 비디오도 되면서 지식도 있어서 이렇게 내가 멀티로 방송을 할 수 있으면서 댓글을 보면서 댓글을 읽을 수 있는 방송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굉장히 블루오션, 레드오션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갖고 태어난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방송해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장님들도 시켰고,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시키는 중이거든요. 저희 많이 해서 다 같이 잘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저한테 피드백 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같이 좀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같이 방송할 수 있는 날을 제가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제자들이 더 유명해져서 제가 같이 유명해 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같이 열심히 제가 한번 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한 300 몇 페이지까지 나가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질병관리 기술 분석 특징 역학조사가 이거 한 것 같은데 역학조사 미줄 모형설 이거 했나요? 수레바퀴 모형설 삼각대 모형설 안 했어 이거 그죠? 병인과 숙주를 제외한 모든 환경 요인을 물리적인 포함된다.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환경 요인, 숙주 요인 기억나요? 안 나시겠지만 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환경 요인까지 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천천히 240페이지부터 진행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멀었어요. 700페이지까지 있어요. 열심히 한번 수업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자, 300몇 페이지까지 나갔지 않았나? 안 나갔네. 질병관리. 여기 나가다가, 나 너무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만 하는데도 진짜 이게 가르치는 게 공부가 진짜 많이 되니까 우리 지금 아까 윤진이 수업하고 있다고 했죠? 공부 많이 될 겁니다. 자, 질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짧게 15분만 할게요. 일단 질병 유행 발생에 관한 학설. 봐봐, 말투가 벌써 딱 이렇게 수업이 들어가는 거랑 아까 말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요거 수업 해보면 알아요. 저도 딱 방송 큐 들어가고 나면 달라집니다. 어머, 얘가 줌인을 해줘. 줌인, 줌아웃.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 질병 유행 발생에 관한 학설. 삼각 모형설, 3대 요인설이 있대요. 첫 번째, 병인적 인자와 숙주적 인자, 환경적 인자. 이 3대 요인에 따라서 상호관계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삼각 모형설이래요. 병인적인 인자만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3대 요소가 평형을 이루고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고요. 이 3대 요인 중에 어느 한 가지 요인이라도 변동을 일으킴으로써 평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질병 또는 유행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레바퀴 모형설. 수레바퀴 모형설은 바퀴의 중심부는 숙주가 되고 그 핵심은 인간의 유전적 요인에 해당된다고 보는 설인데요. 숙주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둘러싸고 있다. 환경은 사회적, 생물학적, 물리적인 환경으로 분류를 하고 숙주의 내적인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는 설입니다. 유전성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고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감염병은 물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보다 생물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며 유전적 소인의 작용은 적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전성 질환의 경우는 핵심 부위에 있는 유전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감염성 질병의 경우는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역학적 분석에 유용한 특성과 숙주 및 환경 요인의 분리 묘사를 강조하는 장점이 수레바퀴 모형설에 있다고 합니다. 네, 거미줄 모형성. 이 모형은 맥만과 그 동료들이 제창한 것으로 1970년 질병이 어느 특정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여러 가지 요인에 선행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계되어 마치 거미줄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상호관계로 얽혀서 발생되는 것은 질병은 어떤 한 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인들이 거미줄같이 쫙 섞여 있어서 원인을 찾다 보면 그 발생의 선행 요인이 있고 또 그 선행 요인은 다른 선행 요인과 연계되어 있으며 팬적으로 다른 요인과 상호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상호관계 속에서 질병이 발생되는 설로 심근경색증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이해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역학조사 연구 방법. 역학조사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관찰적 연구. 어떤 조사 대상에 대해서 실험적 처리나 자극을 가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정보를 입수하여 비교, 평가, 분석하는 간단한 관찰과 통계적 처리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말한다. 관찰적 연구의 조사 방법으로는 기술 역학적 방법과 분석적 역학적 방법이 있으며 분석 역학적 방법은 단면 조사의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의 연구로 구분을 합니다. 실험 연구는 인위적으로 실험적 자극이나 조건을 준 상태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비교, 평가, 분석하는 방법이다.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화학요법에 의한 투약 효과는 판정이나 예방접종 결과가 미처리군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아주 제한된 방법만이 이용될 뿐 인간 집단을 직접적으로 실험 대상을 할 수가 없다. 역학조사관이란 기술역학에서 얻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가설 검정을 실시하는 일련의 연구를 말한다. 분석역학적 조사로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여 가설이 입증한 결과 근거를 수집하여 이론 역학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연구를 역학조사환이라고 한다. 기술역학이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발생하는 질병의 분포나 양상의 발생을 경향을 집단의 특성 기술에 따라 기술하여 조사 연구하는 1단계 역학이다. 집단의 특성, 인적 특성, 그리고 지역 특성, 시간적 특성, 질병 발생의 원인적 특성이 있습니다. 아, 우리 어차피 기말고사 또 있구나. 분석 역학, 단면적 연구. 단면적 연구는 일정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이나 기간 내에서 어떤 질병 또는 상태의 유무를 조사하고 그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 요인, 교육 정도, 인종, 종교, 거주지 등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단면적 연구의 장점. 비교적 단시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러 종류와 질병 발생 요인 관련성을 동시에 비교 조사할 수 있다. 일반화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고요. 단면적 연구의 단점은 빈도가 낮은 질병이나 이완기간 등 짧은 급성 감염병을 조사하는 경우는 조사의 의미를 잃기가 쉽다. 복합적 요인 중에 원인 요인만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일정 시험에서 조사이므로 질병 발생과 원인이 되는 요인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규명이 어렵다. 대상 인구 집단이 비교적 커야 한다. 환자 대조군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는 현재 조사하려는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환자군을 선택하고 그 질병에 이완되었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하여 질병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위험한 요인에 어느 쪽이 더 많이 폭로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대조군 선정 과정에서 비교성에 주목해야 하며 요인 이외의 다른 조건, 연령, 성, 인종, 경제 상태 등은 가능한 비슷하여야 하고 환자와 대조군 연구의 목적은 요인과 질병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어떠한 요소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점은 비교적 경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조사 대상의 수요가 적어도 가능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희귀한 질병이나 잠복 기간이 매우 긴 질병도 연구가 가능하다. 환자 대조군 연구의 단점은 환자군과 대조군의 선정이 어렵다. 환자의 정의, 이완 기간 등은 비교적 높고 분명해야 하며 가설로 설정된 원인이 아닌 다른 요인, 성별, 연령 등의 환자 대조군과 같아야 되고 환자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다. 필요로 하는 요인의 정보 수집이 제한되어 있다. 그다음에 코호트 연구, 실험 역학, 이론 역학, 지리적 역학, 생물학적 역학, 질병 발생의 위험 측정. 우리 시간적 코호트 연구 하지만 할게요. 지금 이제 막 끝났나 봐요. 와가지고 코호트 연구 251페이지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코호트 연구부터 251페이지부터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많아서 제가 코호트 연구까지 하고 기억이 나겠죠? 자, 코호트의 의미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 인구 집단으로서 특정 기간에 출생한 자의 집단도를 하나의 코호트라고 하며 특정 기간에 결혼한 자의 집단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코호트라고 합니다. 코호트의 연구는 질병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사전에 구분해 두고 이 두 집단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질병 발생률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보는 연구 방법입니다. 코호트 연구 장점, 원인, 결과, 해석에서 시간적 선호 관계를 알 수 있다. 다른 질환과의 관계도 알 수 있고 질병 발생 요인에 편견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고요. 위험 요인의 노출 수준을 여러 번 측정할 수가 있다. 코호트 연구의 단점은 대상자가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질병 분류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계속 관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 역학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영어 회의를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시간 맞춰서 조금 더 틀어놓을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올려둘 테니까 출석 체크 잘 하시고 이번 우리 5월이 시작됐으니까 5월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